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찜통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 뇌사 상태에 빠진 4살짜리 아이.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제 8월이 접어들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이제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데 네. 현장 주차장에 가보니까 이 차량 앞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량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4살 된 여자아이가 차 안에 갇혀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오늘 이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날 날씨가 네. 35도까지 치솟아서 제 영상인가요? 네. 폭염 경보까지 올랐는데 이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남성들, 이 구조대원이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밖에서 차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러면 자기 차면은 왜 차문을 열지 않고 발만 동동 굴고 있던 거예요? 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뭐 방관한 건 아니고 네. 차 키를 갖고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갇혀버리게 된 거죠. 아하. 현장에 도착해 봤더니 지금 저 구조대원들이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던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염의원님. 네. 이 추정을 해보면 이 아이 딴에는 탈출을 하려고 뭔가 운전석까지 와서 그렇죠. 아이를 처음부터 운전석에 앉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왔죠. 뭔가 탈출을 시대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아버님 그 대응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러냐면 최근같이 바깥 온도가 32도 이상이면 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자체가 철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리를 통해서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네. 태양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에어컨을 켰다 하더라도 꺼놓은 상태에서 바로 문을 닫아 놓으면 1, 20분 내에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가요? 차량 내부가요? 네, 내부가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도 낮잠 잔다고 잘못해서 문을 닫고 자게 되면 네. 그 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하.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19가 오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아이가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단 차량 유리를 깨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가 오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온의 온도 변화가 성인에 비해서 3배 네. 내지 5배 빠르기 때문에 아하. 특히 뇌 온도가 올라가서 네. 38도 이상이 되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차문을 파손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도 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9 대원이 오든 주변에 구조자들 도움을 받아서 테이핑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잘못 때리게 되면 파편이 아이한테 튀기 때문에 테이프를 순식간에 네. 바른 다음에 이게 깨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아이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켜야겠죠. 창문 앞에 아이가 있으면 또 다칠 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출하는 게 빠르고요. 아하. 119 대원도 제가 좀 약간 좀 나쁜 말씀드리면 주인한테, 차주한테 죄송하지만 깨야 됩니다. 애가 좀 다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열쇠로 정상적으로 여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네. 양해 좀 하십시오. 하고 깨버렸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아이가 좀 덜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조 과정을 보니까 염의원님 말씀대로 구조대원들이 처음에는 그냥 철사를 넣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나중에 이제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긴박했던 구조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119 구조대원이 가느다란 철사를 차량 문틈 사이로 집어넣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1차 구조 실패가 됐고요. 그랬더니 4살 여아가 울면서 아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뚝 멈췄대요. 이 교수님, 저 때가 그러면 그냥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울음을 멈춘 게 아니라 혹시 위험한 상황이었던가요?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아마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친 이유는 네. 사건의 심각성 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을 스스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거의 지금 실내 온도가 거의 70도, 80도 정도 되면 네. 아마 거의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네. 결국은 신경마비가 올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경련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아주 그 정점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하.
문제는 제가 저 사건에서 좀 가지는 의문은 네. 아버지가 그러면 20분 동안 열쇠를 안에다 넣고 뭐를 했는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네. 애당초에 아이가 잠이 들어서 그냥 차 안에다가 혼자 놔두고 어디를 네. 갔다 온 건지 그 20분 동안의 행적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아이를 저렇게 찌는 더위에 차 안에다 가둬놓고서 혼자 내버려두고 20분을 어딘가에 갔다 왔다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유기에 가까운 행위가 아니냐. 네. 사실은 아이는 저 정도 나이에 이제 아이는 절대 차 안에 혼자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상당 부분이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네. 우리나라는 관대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건이 그냥 단순히 일종의 뭐 해프닝으로 구조된 사건으로 종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외국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영미권 국가에서 마트의 네.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다면 사실은 저건 아동 학대에다가 친권 제한이 되는 상당히 그 전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글쎄요 경찰 조사도 한번 필요한 사안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20분 동안 자리를 비운 이후에 왔는지 아니면 아이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차량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는지 그 부분은 20분이 그래서 흘렀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염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처가 미숙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분이면 가진 방법을 다 써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요. 저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니까 이건 탈진했을 수도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조하게 된 겁니다. 이제 뒤늦게 구조대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매뉴얼대로 행동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hot car death 그래가지고요. 네. 뜨거운 차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유형을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 1년에 많이 중에 37명의 아이가 평균 이 상황으로 사망을 하고요. 한 해 동안에요? 네, 매년 이렇게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나 법원에서도 이제 네. 사회적 열이 받은 겁니다.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네.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치사 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게 돼 있는데 살인으로 2급 살인으로 그냥 적용을 해버립니다. 네. 즉 아이를 차에 놓고 죽을 거를 예견했고 한 걸로 그냥 간주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119가 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 네. 입장에서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가 움직일 때도 이미 뇌는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즉시 아이를 구출하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당시에요. 폭염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을 정도로 무척 더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이제 다행스럽게 20분 만에 구조가 됐고요. 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는 뭐 다행히 네.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네. 홍수민 아나운서 이런 사건 네. 지금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처음 전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왕왕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네. 거의 뭐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가 이 부모가 네. 아이를 차에 싣고 네. 유모차를 트렁크에 싣고 네. 다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하. 안에서 이 아이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아하. 다행히 이 아이도 10분 만에 구조가 네. 잘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경기도 평택엔 정말 한 살 아닙니다. 한 살. 차에 정말요. 앞서 이 교수님 강조했지만 아이는요. 어떤 경우에도 혼자도 잠깐 뭐 10초의 이 순간 10초면 저거 잠깐 갖고 온다고 해서 절대 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차에 혼자 아이를 놔둬서는 안 되는데 백 변호사님. 네.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입니다. 광주에서 찜통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가 결국 뇌사에 빠진 유치원생 지금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죠. 그러니까 네. 작년 7월 29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확인된 온도가 실외 온도가 35.3도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폭염 주의보가 나올 정도의 수준의 온도였었는데 이제 유치원에 통학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왔어요. 네. 왔는데 그럼 차 안에 인솔교사가 있거든요. 네. 인솔교사가 아이들이 다 내리는 거를 확인해야 되죠. 네. 근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4살짜리 아이 하나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한 7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방치돼 있다가 아이고. 이 운전기사가 가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병원에 뭐 보내서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아이는 지금까지도 이제 뇌사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했었죠. 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아이를 저 차 안에서 7시간 동안 방치한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굉장히 중형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판결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아마 온도차가 좀 있을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해외 사례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책임은 인서울교사입니다. 같이 버스에 탔으면 네. 아이들 몇 명 타는지 알잖아요. 뭐 여기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하나 세서 다 내렸구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일단 가장 큰데 그 인솔교사가 금고 8개월입니다. 금고형이라고요? 네, 금고형이라는 건 아까 영권영 의원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래 징역형은 교도소 가면 노역이라는 거죠. 일을 하죠. 근데 금고는 노역 없이 그냥 갇혀만 있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보다 하나 낮은 단계인데 네. 그 운전기사가 그 뒤에 차량에서 아이들이 다 내려온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금고 6개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들이 받는 처벌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사실 통상적인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고의가 없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사례를 분명히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고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형에 그치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20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학대로 봅니다. 그리고 거의 고의로 의제를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좋게 말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아이가 죽는 걸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럼 과실치사라는 거는 고의가 없이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 자체가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졸음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졸음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국민들이 생각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이런 부분들 특히 대상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법을 분명히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교수님 네. 보니까 소방서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영유아의 보호자는 스스로 탈출할 여력이 없는 이 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부모님들 아직도 지난해 광주에서 정말 이 아이 안타까운 사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점점 사회적 관심도 멀어지고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는 지금 뇌사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과서적인 문구 말고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고요. 네. 지금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스쿨버스 탄 아이가 선생님하고 같이 탔습니다. 교사의 책무가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 책무를 어긴 것을 전혀 고의성 여부를 판단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의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아이가 네.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버스 기사도 확인해야 되지만 네. 교사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인계받았을 그 네.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행유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금고도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모두 과실로만 처분하는 우리나라 법률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이 이제 유치원이나 무슨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학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아동 학대의 범위 안에다가 지금 이런 사건들도 넣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지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무를 제대로 지지 않는 네. 부분도 학대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보입니다. 물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시스템 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아직 올라서기에는 조금 요원해 보인다, 멀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차제에 좀 정말 대책다운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